여러분도 별과 관련된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서 저 은하수가 혹시라도 내 얼굴 위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괜한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별 볼 일이 많이 없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좀 없어졌을 뿐더러 서울에 살다 보니까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지난해 인류의 약 20% 정도가 은하계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바라보면 시야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고요. 생각의 폭도 넓어진다고 하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는 한 번 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박석재의 우주의 역사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천문학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 모시고 역시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과학은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공부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럼요. 지금 우주시대입니다. 예. 우주시대니까 우주를 아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우주시대에 어울리는 그 문화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주음악이라든가 우주미술, SF, 우주영화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 별을 올려다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겠죠? 그럼요. 특히 어린이들은 별을 보다 보면 단순히 별만 보는 게 아니라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다 천문학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이들 머릿속에 우주가 있으면 공군이 되더라도 그 아이는 조종사가 꼭 전투기 조종사보다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할 거고 네.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판 스타워즈를 만들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들은 꼭 여름에 그 별이 정말 3,000개까지 보이거든요.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이는 밤하늘을 어린 아이들 그 가슴에 꼭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석재의 우주의 역사, 오늘은 케플러가 밝힌 태양계의 비밀 순서입니다. 케플러가 과연 태양계에 어떤 비밀을 밝혔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식적인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은 여긴 지구다, 화성 나와라, 여기는 화성이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까지 빛이 그렇게 전파가 금방 못 가요. 그럼 뭘로 교신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옛날에 오래전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갔을 때 달하고는 이렇게 미국 휴스턴 나사하고 교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은요 1.2초면 가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서 한 1.2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만 해도 우리 해만 해도 8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만화 같은 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커지면은 우리 상식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은 공룡이랑 원신이랑 싸우고 화산, 돌도끼 이렇게 다 같이 등장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했어요. 5천만 년 전 이전에 번성을 했고 사람은 길어봐야 한 3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싸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은 신생대 때 나타났고 공룡은 중생대 때 번성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천문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우리가 300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것이 300만 년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 역사 300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29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이게 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날카로운 돌을 집어서 쓰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가 탄생해서 요거 갈면 좋겠다, 갈자 그 생각하는데 290만 년 걸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모든 것들이 명쾌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시간에 소개했지만 인류 문화 유산 중에 하나가 1년이 360일이다. 대략 한 달이 30일이다.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인간 역사가 걸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어쩌고 하는 것이 10만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크로마뇽인이 어떻고. 더더구나 우리 역사 시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이것이 다 만년 뭐 이쪽 저쪽 이집트, 고대 이집트 하는 것이 기원전 5,000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문화의 그 역량이 너무 서서히 발전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용어로 인간 등고라고 하는데, 인간 등고, 인간의 문화의 그 발전이 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이제 달이 있고, 이 달부터는 제5원소가 지배하는 그 신비로운 월상권은 이 원운동만이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한 동네고, 이 밑에는 상하운동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로 만들어지는 그런 우주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봤어요. 달을 보니까 달이 곰보투성인 거예요. 정말 오원소로 됐으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